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일 만에 반등은 일단은 했죠. S&P 500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오늘까지 좀 내려가면서 4일 연속을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금리가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 한 9시 반쯤에 나올 텐데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40년 만에 최고였던 8.5%가 네. 올랐거든요. 이번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8.1에서 8.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숫자대로 대략정도 나오면은요, 아마 월가에서 일부 연준 인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피크 아웃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약간의 희망의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약간 조금 사는 수도 있겠죠. 저점 매수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뚜껑을 열려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그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지에 대한 일단의 단기적인 어떤 분수령은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의 반등이 오늘 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이 기술주고 금리가 일단은 오늘 3% 이하로 내려오는 것, 이 정도가 기술주의 어떤 반등에 뭐랄까요, 드라이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까지 좀 반등했고요. 부동산과 유틸리티, 금융주는 오늘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금리가 3% 이하로 내려왔고요. 유가도 이틀째 하락하면서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전 세계 입장, 인플레이션의 주범 중 한 명이 분명히 유가였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서프라이 체인이 있지만 피부로 지금 와닿는 건 휘발유 가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 자체. 어저께는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급락을 갖고 왔죠. 오늘 좀 나름대로 오늘 소폭이 좀 진정되는 그 정도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오늘의 좀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1,830 수준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달러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강보합 정도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0.3% 정도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우리나라 달러 원이 1,270원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이고 일부에서는 1,300원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시장이나 똑같다. 금값, 달러 값이 올라가고 좋아질 것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기술주라든가 빅테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오늘 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1.6, 1.8% 정도 내외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알파벳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파벳도 한 1.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보합이었습니다. 0.06% 정도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다우의 구성주 주식 하나인 세일즈포스닷컴도 또 연중 체제에서 2% 정도 일단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도 1.6% 반등했고요.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일단 업계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도 예외 없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도 오늘 3.8% 했고요. AMD는 지난주 워낙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도 좋게 얘기했고 하루 올랐지만 또 그 다음날 또 계속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오늘 2.7%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도 오늘 0.7% 일단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했던 종목들을 짚어주셨지만 하락했던 종목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락이 약간 진정 정도라고 일단 그러니까 멈칫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거 다시 다 빠졌죠. JP모건이 2.4% 빠지면서 또 연중 최저로 가는 모습입니다. 3M 대표적인 소재주인데 2% 떨어졌고요. 홈디포도 1.9%가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개 그리고 오늘 장 전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꿈과 희망이 넘쳐나거나 아니면은 소위 팬데믹 때 급등했던 것들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펠라튼이었는데요. 펠라튼과 줌 비디오는 아마 상징이었을 겁니다.
팬덤의 시계. 그렇지만 그 두 개가 다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요. 펠로톤도 지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8.7%가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적자 규모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AI 기반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무려 56%라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 마감후 실적입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실제로 보면 매출이 11.7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14.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7%가 나왔고요. 아주 조금이나마 흑자로 기대했었는데요. 네네.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간 거래 규모 고객입니다. 920만 명이 나왔는데요. 전분기에 1140만 명이었기 때문에 훅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가 5.47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이거는 어찌 보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작년 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의 영향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을 이렇게 어이없이 틀렸다는 것은 이거 완전 히 잘못한 겁니다. 이거 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거든요. 한쪽은 애널리스트들이 잘못됐거나 하나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자기네 회사 사정을 밝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거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실적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게 똑같이 어디서 나왔냐면 소파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매출을 30% 정도를 전망치를 틀렸다.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오늘 좀 아쉽죠. 시간에서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오늘 마침 로블록스도 나왔지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의 어떤 실망감인데요. 매출 지금 이번 분기는 엊그저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2.9억에서 2.95억 달러를 얘기했는데요. 월가 전망이 3.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지금 이거를 물론 가이던스니까 이 정도 이거는 아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네네. 가이던스를 이렇게가 대비 한 30% 정도 좀 다운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연간 실적 전망도 월가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유니티도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많은 이제 젊은 분들에서 꿈과 희망의 대표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도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에서 3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서 네, 쿠팡은 은근히 국내 분들도 많이 관심 네네. 갖고 있고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3월, 4월이었는데요. 3, 4월 달에 그때 그 당시 기준을 보면 알리바바 이후에 아시안 주식으로는 최대 대어로 분류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내지는 한국에서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관심을 가졌죠, 미국에서.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주당 35달러의 IPO 가격이었는데요. 첫날 거래가 붙은 경우가 63달러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70달러 부근까지 갔었네요. 저 그림의 왼쪽 그림이 제일 빨간색에 그러니까 그날 첫 주에 했던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제 어저께는 이제 이게 1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 당시 기억하시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보면 한국 돈으로 보면 시가총액 70조 원 이렇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수준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네네.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나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쿠팡에 대해서는 좀 심할 정도로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된 건 주가는 엄청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비싸다 싸다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왜냐하면 가격은 고점 대비 거의 7분의 8분의 1. 오늘 가격 하더라도 7분의 1까지 떨어져요. 네네. 35달러 하더라도 이제 절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중립적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실적 이제 마침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 발표되는데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표는요. 2021 작년이죠. 작년밖에 없으니까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금년 1분기의 실적 주당 이익의
그러니까 매출과 이제 이익인데요. 그 주당 이익인데요. 주당 이익을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맞춘 적이 없죠. 주당 이익이 이건 조금 쿠팡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외부 자금을 끌어 들어와 갖고 계속해 갖고 아시다시피 손정 회장이 투자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작년에 이제 IPO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돈을 갖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지만 그건 다 논의를 취했고요. 이 회사를 보시면 그 밑에 표를 약간 글씨가 좀 작게 나와 있지만 이익을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뭐라 할까요? 작년부터 해갖고요. 올해까지 몇 번 되지도 않았지만 예상을 못 맞추는 것이 이제 상내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적자도 이번에 물론 예상은 적자입니다. 17.3센트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많이 높아지거나 상당히 회복하면 그나마 이제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맞출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부분의 월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아주 이게 뭐 그 앞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는 좀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처음에 상장할 때 보면 월가 평균 목표주가 $4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죠. 물론 IPO 가격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발표된 걸 보면 네네. 한 네 군데 정도가 레포트를 냈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JP모건이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가격이 한 $27 정도 되었고요. 여전히 뭐 $45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보수로 본 경우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요. 네네. 다만 이거는 내일의 실적 발표가 좀 월가의 기대치를 맞출 수 있을 적자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것보다 상당히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다른 가이던스를 상당히 여태까지는 다른 회사들은 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가이던스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쿠팡의 지금까지의 가이던스는 약간의 그 미국적 시각과는 안 맞는 거였어요. 워낙 좋게 얘기만 했던 게 쿠팡의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의 실적과 그런 거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짧게 다음 질문까지 좀 드려볼게요. 뭐 어려울 때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 힘드는 게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장에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겠죠? 기대가 좀 그나마 좀 버틸 힘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리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의 투자 포지션이 있으니까 주식 포지션이 한 달 전 대비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늘어난지 낮아졌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마이너스 2.7이 나오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정도로 심리가 악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뭔가 주시장이 반등할 찬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보면 평균적으로 5% 이상 올랐을 가능성이 거의 뭐 맞다는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도 만약 하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배당이나 자사주를 하는 것들을 좀 하면서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만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11종목을 정리했습니다. 11종목이 자사주 수익률과 배당을 합쳐서 토탈이 주주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배당과 자사주 수익률의 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표 보시면서 좀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